STF 무용단의 향후 활동이 중요한 것이 STF 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나라에서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 TVN 무쇠소녀단이 철인 3종 경기 완주에 4명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3시간 30분이 컷오프라고 하는데 진서연 씨가 2분 40초를 남기고 꼴이 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물 공포증으로 수영을 전혀 못했던 진서연 씨가 수영을 배워서 4개월 만에 1.5km를 헤엄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진서연 씨 완주 소식에 다른 멤버들이 왈칵 눈물을 쏟는데 저도 감격스러워서 따라서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시즌2를 기대해 봅니다. JTBC 정숙한 세일즈도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회를 보다가 역시나 울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김원혜 씨 때문에요. 아내 금희 씨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원봉 씨. 신혼 초에 당신 물건이랑 아이 옷을 봤어. 신여성처럼 살고 싶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아기만 보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 뭔가 필시 사연이 있구나 어렴풋이 생각을 했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겨. 이런 남자 드라마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 기분 안 좋으실 때 김원혜 씨의 슬립댄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상상 장면인데요. 아마 당장 웃게 되실 거예요. 한때 미스코리아들이 얼굴 예쁜 거 하나로 쉽게 연기자가 됐었죠. 김성령 씨도 출발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작 웨이브 오리지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그 작품과 이번 정숙한 세이지를 보면서 김성령 씨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 작품에서는 또 어떨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엠넷 스테이지 파이터 클래식 무용수들의 경연인데요. 스우파의 클래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지는 7화하고 8화를 제가 계속 보고 또 보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을 보면 뭔가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과장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 아세요. 안 보면 손해인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7화와 8화 두 편을 보신 후에 5화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아마 처음부터 보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실 거예요. 9부작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질질 끌지 않고 아주 속전속결이네요. 10시 방송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이런 거는 뭐 나라가 나서서 해줘야 할 일인데 나라도 하지 못하고 우리 무용계도 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도 하지 못한 일을 엠넷이 해냈습니다. 워낙 클래식 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은지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큰 모험이죠. 스테이지 파이터를 기획하고 제작해준 엠넷의 권영찬, 최정남 PD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만나서 꼭 밥 사드리고 싶어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서로 다른 장르의 64명의 무용수가 경합을 벌여서 8회가 방송된 현재 20명이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2013년 댄싱 나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 후 불과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장르 가릴 것 없이 고르게 다 실력이 향상됐더라고요. 저는 현대무용이 압도적으로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했어요. 대중들의 반응이, 대중의 평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연인지라 아무래도 대중에게 어필하기에는 현대무용이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초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스테이지 파이터가 사실 발레 무용수에게는 불리한 경연이에요.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작품을 짤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파이널 진출자 20명 중에 현대무용이 8인, 발레와 한국무용이 각각 6인이에요. 발레 약진이죠.
가장 큰 수혜는 한국명이 받은 셈이죠. 우리나라 춤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어?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다 보면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댄싱 나인 때는 한국무용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아직 현역으로 무대에 서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 한국무용 공연을 봅니다. 그런 저도 한국무용 남자 무용수 중에 이렇게나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용계가 서로 다른 장르끼리 교류가 없는 편이어서 아마 심사위원들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20명 중에 12명을 가려서 STF 무용단을 만든다고 하네요. 잘만 하면 이 공연을 보러 외국에서 팬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 무용을 전공하는 남자아이가 없어서 남자아이가 클래식 춤을 배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경로로 춤을 배우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BTS의 그 지민 씨의 춤을 보고 현대무용을 하게 됐다. 이런 출연자들이 꽤 있었어요. BTS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 문화에 기여를 하네요. 시작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무용수는 피지컬이 관건이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이죠. 볼쇼이 발레단의 경우 어린 무용수를 뽑을 때 8대까지 집안 체격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알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키와 몸매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무대에 오르는 무용수는 그만큼 체격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1위가 김혜연 씨인데 키가 작은 편입니다. 역시 키가 작아서 고민이던 정혜성 씨도 19위에 올랐고요. 만약에 심사위원회 평가만으로 추려졌다면, 순위를 매겼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엠넷 경연 프로그램이 갈등으로 화제몰이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아마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엠넷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엠넷이 이번에는 잘하던 짓을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등 구도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초반에는 살짝 튀는 도전자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가 거듭되면서 수그러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심사위원들이에요.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다들 그 제자뻘일 텐데 얘, 쟤 이렇게 부르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누구누구 무용수 이렇게 존중하면서 부릅니다. 보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심사위원 중에 리허설 디렉터 매튜 씨, 이분 발굴이 신의 한 수입니다. 보는 눈이 예리하고 시야가 넓고요. 따뜻한 감성으로 도전자들을 바라보죠. 음성은 또 이분 왜 이리 좋은가요? 독특한 춤선을 보여줬던 김우관 씨가 8회를 끝으로 자진하차했습니다. 완벽하고 싶으나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본인의 선택을 기꺼이 수용해준 제작진, 이 또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엠넷이 간과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든 영화든 공연이든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려면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르려면 중년 여성이 입소문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스테이지 파이터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주에 방송 담당 기자님이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셨는데 스테이지 파이터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도 내심 응원하는 무용수는 발레의 강경호 씨, 그리고 한국무용의 박준우 씨. 한국무용에 성격 강해 보이는 무용수들이 워낙 많은지라 치여서 초반에 탈락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순둥순둥하고 춤선 고운 박준우 씨가 파이널까지 왔네요. STF 무용단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봅니다.